안녕하세요, 김촌입니다. 윤 대통령의 출근길 궤변과 혼자만 소통이라고 우기는 모습에 슬슬 역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국진 비대위원장은 이런 경우에 대해 황홀극에 빠져있다고 본다. 대통령이 당선되면 구름 위로 올라가 버리는데 그 위에는 항상 태양이 떠 있으니까 자기가 뭐든지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 환경에서 빨리 벗어나야지 정상적인 정책을 수행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그걸 누가 끌어내릴 수가 있나. 주변에서 자꾸 조언을 해서 예를 들면 대통령한테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야 된다. 대부분 보면 대통령의 말에 다 순응하는 사람들만 있다. 출퇴근하면서 기자들에게 질의응답을 너무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말에 좀 실수가 있는 것 같다. 다른 표현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걸 생각 없이 딱 뱉다 보니까 아주 직설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왔다. 김종인, 그걸 가지고 국민과 소통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어떻게 대통령이 기자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국민과 소통인가? 이어 동아일보 금일자 역시 동이 말한 선진국 특히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거버먼트 어토니 어쩌고저쩌고 관련해서 동아, 미국에서 거버먼트 어토니는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연방정부나 주정부, 시 등에서 각종 법무 업무를 대리하는 이들을 통칭한다. 다만 한국과 미국의 검찰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연방검사장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지방검사장은 대부분 선거로 뽑힌다. 한국에서 검사로 활동하다가 바로 다른 정부 기관에 발탁되는 것과는 다르다. 동아일보가 이 정도로 기사로 올렸다는 건 민주당이 그랬다면 거의 쿠데타라고 쓸 수준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조중동도 뭐라 말도 못하고 참 답답하겠네요. 관련해서 한겨레 칼럼니스트는 검찰은 정부 조직이고 민변은 민간 조직입니다. 이 둘을 마치 경쟁관계에 있는 조직인 양 비교하여 말하는 것은 정부 조직인 식약처와 민간 조직인 대한약사회를 비교하여 말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정부 조직과 민간 조직도 구분 못하는 자를 대통령으로 두고 했다니 대한민국이 과연 정상적인 국가가 맞나 한숨이 절로 터집니다. 번외 유시민 예언이 적중했다. 그런가 하면 유시민 전 이사장은 올 3월에 윤석열이 집권할 경우 북한에 대해선 까불지 말라고 말폭탄을 주고받을 것이고 일본하고는 위안부 합의를 되살릴 것이라고 언급하며 유시민, 아사히 맥주를 마실 수 있는 행복한 날들이 우리에게 올 것이고 일본 의류 브랜드인 유니클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비꼬았는데요. 그는 또 열받아서 촛불을 켜고 나가면 광화문은 다시 차벽이 쳐질 것이라며 다 겪고 본 일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다. 이명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을 때의 대한민국을 집약했다고 생각하면 된다. 당선 후 1년 내 다 집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3개월도 안 돼요. 유니클로 입은 대통령 모습 조금 당황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바로 오늘 나왔습니다. 바로 윤석열 취임식 정장을 만든 페르레이 손미연 대표는 인스타그램에 윤 대통령의 팔에 팔짱을 낀 사진과 방명록 사진을 올리며 게시물 내용에 따르면 손 대표는 지난해 여름 윤 대통령 부부와 처음 인연을 맺었고 당시 김건희가 페르레의 인스타그램 DM을 보내 윤 대통령의 맞춤 정장을 요청했고 손 대표는 DM을 받고 일주일 뒤 윤 대통령 자택에 직접 방문했다고 합니다. 손 대표는 화이트 티셔츠에 청치마, 맨 얼굴에 안경을 쓴 여사님과 유니클로 에어리즘 회색 티를 입고 계신 고객님, 윤 대통령의 모습은 상상했던 두 분의 모습과 많이 달라 조금 당황했다. 그런데 저희가 긴장한 걸 눈치채셨는지 여사님께서는 차를 내주면서 소소한 질문을 해주셨다고 해상했다. 대통령은 유니클로에, 부인은 디올 명품, 난리도 아닙니다. 김승희 G80 렌터카 도색 후 매입 의혹. 치매 막말 논란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의혹이 막 터지고 있습니다. 노컷. 김승희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임기 종료를 앞두고 업무용으로 이용하던 렌터카를 정치자금으로 도색한 뒤 개인 차량으로 매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공직 후보자 재산 신고 목록에는 2017년식 제네시스 G80 차량이 포함됐다. 의원으로서 마지막 재산 공개였던 2020년 3월까지는 없었던 차량으로 당시 김 후보자는 재산 중 차량으로 남편 소유의 그랜저만을 신고한 바 있다. 문제는 김 후보자가 의원 시절에 렌터카 업체로부터 임대에 사용하던 차량을 인수 3개월 전인 3월 30일 정치자금 350여만 원을 들여 차량을 도색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통상 렌터카에 흠집이 생기거나 하면 보험으로 처리하는데 김 후보자는 이례적으로 도색을 했다고 한다. 만약 김 후보자의 G80과 렌터카가 동일 차량이라면 의원 임기 만료를 고작 2달 남겨두고 정치자금으로 차량을 도색한 뒤 개인 소유로 전환한 셈이다. 렌터카 도색이 향후 개인 사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으로 도덕적 해이를 넘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도 짙어 보인다. 역시 공정부다운 인사인데요. 그럼 김용민 의원 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용민 의원. 민주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당의 주인인 당원이 당 지도부를 선출해야 합니다. 수기 민주주의를 위해 대의원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적어도 당 지도부 선출은 당원이 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국회의원을 직접 선출해 대신 결정하게 하듯이 당원들도 직접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해 대신 결정하고 집행하게 하면 됩니다. 민주당과 국힘당 당원을 비교해봤습니다. 민주당은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국민 여론조사 10%, 일반 당원 5%로 당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당원 70%, 여론조사 30%로 선출합니다. 5대5였다가 최근 개정되었습니다. 국힘당에 대의원 제도가 있지만 당 지도부 선출에는 당원 투표 70%만 반영합니다. 민주당이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당 지도부 선출을 당원들의 투표에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계파 중심의 정치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선거 패배 이후 계파를 해체해야겠다는 움직임에도 부합합니다. 저는 권리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 혹은 권리당원의 비중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민주당 당원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